안녕하세요. 저는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 교사 조대기라고 합니다. 선생님이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할 내용은 이 연구 결과 분석 및 논문 작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이제 논문 작성 시에 유의해야 할 점들을 말씀을 드리고, 연구 결과 분석에서는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는 거를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선생님은 이 영상에서 어떤 논문이 좋은 논문이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거를 얘기하냐면 논문을 어떻게 써야 되냐, 논문 작성을 할 때 어떤 거를 유의해야 되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이제 논문 작성을 할 때 이제 제일 주의해야 될 사항, 첫 번째는 첫 번째부터 100번째까지 다 독자의 편에서 논문을 작성해야 된다는 겁니다. 알아듣기 쉽게, 알기 쉽게 이렇게 논문을 작성할 필요가 있다. 어, 일례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들은 연구를 해서 뭐 여러분들이 논문에 쓰는 뭐 A라는 기호, B라는 기호 이런 걸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논문을 처음 읽는 사람은 나는 처음 보는 거기 때문에 A라는 기호가 뭔지도 모르고 B라는 기호가 뭔지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논문에다가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고 쓰지 않으면 그걸 이해하는데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그 R&D 심사하시는 교수님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 편을 막 읽어야 되고 되게 단기간에 많은 논문들을 읽으면서 그걸 파악해야 되는데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를 생각해서 논문을 독자가 쉽게 가독성이 좋게 읽을 수 있는 방법을 좀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거고, 그러려면 되게 깔끔한 편집과 뭐 그림도 좀 예쁘게 좀 잘 그리고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논문을 쓸 때쯤 됐을 때 매우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왜 매우 시간이 없냐면 내신 준비도 해야 되고, 그리고 실험을 하다 보면 시간이 늦어질 수도 있고 굉장히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선생님도 지도를 하니까요. 그렇지만 그렇게 힘들고 짜증나도 되게 편집을 잘해 주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또 어떤 게 있냐면 4명의 학생들이 있으면 혼자 쓰는 게 아니잖아요. 넷이 같이 쓰잖아. 넷이 같이 쓰는데 보통 파트를 이렇게 나눠 쓰죠. 이게 파트를 나눠 쓰다 보면 선생님이 받아보면 4개의 논문이 그냥 뭉쳐져서 오는 느낌이에요. 뭐냐면 A하고 B하고 누가 봐도 다른 사람이 쓴 걸 알 수 있게 논문을 써오면 안 된다. 누군가 하나는 일관된 편집을 해줘야 된다. 그게 매우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우선 논문 작성을 한다고 하면 이렇게 이제 서론이 있고요. 연구 문제가 있고, 내용이 있고, 결과와 결론이 있습니다. 연구 내용과 연구 결과와 결론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선생님이 생각할 때 이제 가장 이상한 논문은 어떤 논문이냐면, 학생들이 쓴 논문을 읽어봤을 때, 야, 이건 좀 뭐 이상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논문 중에서 제일 탑 원? 원탑은 뭐냐면, 연구 문제는 4개야. 근데 연구 내용은 8개야. 이런 논문들이 있어. 연구 내용이 3개인데, 연구 문제가 3개인데, 연구 내용은 1개야. 이런 논문들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연구 문제가 있으면 그 연구 문제가 일관되게 연구 내용에 나오고, 연구 결과에 나오고, 결론에도 작성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연구 문제 3개가 어디에도 있어요? 초록에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게 일관되게 있어야 되는데, 여러 학생들이 하는 거 보면, 어떨 때는 연구 문제가 이거였는데, 논문에 작성된 거 보면 이 연구 문제는 없어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거는 매우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는 체계적으로 논문을 쓰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연구 문제를 되게 잘 정하고, 연구 문제를 정한다. 연구 문제라는 거는 뭐냐면, 이 연구에서 뭘 할 거다라는 내용들이 딱딱딱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내용이 계속 연구 내용과 연구 결과에 아주 똑같이 이렇게 들어가는 게 얼마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유기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이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 보면 서론을 이제 작성하는 거를 한번 얘기를 해볼 텐데, 서론은 연구 문제를 만들어낸 이유를 제시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먼저 딱 읽으면
이 논문이 재밌겠다. 이 논문 진짜 필요하겠다. 이 논문은 진짜 괜찮은데?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안 들 수도 있는 그 파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매우 공을 들여서 작성할 필요가 있어요. 선을 매우 공을 들여서 작성할 필요도 있고 이게 독자들한테 한눈에 탁 이렇게 들어오도록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선생님이 이제 썼던 논문들, 학생들하고 같이 했던 논문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논문은 어, 제목이 없지만 한번 읽어보죠. 실내의 어느 위치에서 신분증을 어떻게 찍어야 OCR, Optical Character Recognition의 인식률을 가장 높일 수 있을까? 이렇게 적혀 있죠. 이게 문제를 아예 던져버렸죠. 그러니까 이거는 논문 제목을 모르지만 대충 알겠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신분증에서 OCR을 하는데 문자를 인식하는데 어떻게 어느 위치에서 찍어야 반사가 잘 안 일어나면서 인식이 잘 될 것이냐라는 연구 문제를 갖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도록 서론을 작성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라는 거는 그 밑에 있죠. 그 밑에 보면은 해보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지 않아? 라고 이제 그림까지 이렇게 제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요거는 23년에 이제 최우수상을 받았어요. 이 친구들이 최우수상을 받았는데 요 서론을 끌어낼 때 선생님이 서론을 다시 써봐라, 다시 써봐라, 다시 써봐라 이렇게 얘기했던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한 번에 첫 번째 주는 인상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2년도에 선생님이 지도했던 친구들인데 요 친구들 것도 한번 읽어볼게요. 이 친구들은 제목을 모르죠 지금. 그렇지만 한번 읽어보면 수박을 살 때 수박의 소리를 들어본 경험은 누구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수박을 두드려서 나는 소리를 가지고 수박이 어떤 수박인지를 아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 여러분들은 글자가 잘 안 보일 수도 있겠군요. 우리는 왜 수박을 두드리고 있을까? 수박을 두드렸을 때 나는 소리는 우리에게 정말 수박의 품질에 관한 정보를 줄 수 있을까? 이런 의문으로 연구를 했다라고 적혀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수박을 맨날 두들기는데 이렇게 맨날 수박을 두드리는 게를 가지고 알 수 있어? 라는 거죠. 그럼 뭘 하겠다는 거예요? 수박을 두드려서 수박의 품질을 알 수 있는 연구를 해보겠다는 거죠. 이 연구는 수박의 타격음과 수박의 속도 사이의 관계를 알아보는 연구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는 뭐가 나와 있냐면 선행 연구들이 나와 있어요. 선행 연구들은 이런 거 해보고 이런 거 해보고 이런 거 해봤는데 별로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쪽에 그런 답을 주는 것 같지는 않아요. 라는 부분들이 밑에 있고 그 밑에는 뭐가 있냐면 우리가 TV를 봤는데 TV에서 수박을 때려서 수박을 판별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어떻게 판별하는 건지 한번 알아보겠다라는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서론을 읽으면 이 연구를 좀 더 재미있게 읽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동기를 갖도록 그렇게 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당연히 이제 서론을 통해서 뭐가 나오냐면 연구 문제가 나옵니다. 선생님이 이제 두 개의 논문을 가지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연구 문제에서 이제 첫 번째 이거는 이제 휘도 대비와 오시율 간의 인식률을 파악하고 신분증과 광원의 상대 위치에 따라 베일링 반사가 일어나는 지점을 알 수 있는 수식을 제작하고 검증하겠다. 땡겨서 크게 해볼까요?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인공조명 환경에서 휘도 대비가 가장 큰 위치를 선정하고 휴대폰 사진과 머신러닝을 통해서 OCR 인식률을 예측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겠다. 이게 내용이 이 연구 문제에 4개가 있잖아요. 이 연구 문제 4개가 연구 내용에 다 나올 것이고 첫 번째 연구 내용이 뭐겠어요? 휘도 대비와 OCR 인식률과의 관계 파악이고 두 번째 연구 내용은 수식 제작하고 검증하는 거고 세 번째 연구 내용은 위치를 선정하는 거고 네 번째는 머신러닝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연구 결과에도 이 4개가 그대로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결론에도 그대로 4개가 나옵니다. 이렇게 연구 문제와 내용과 결과가 결론과 다 이렇게 연결되게 그렇게 쓰는 게 매우 중요하다. 요걸 꼭 맞춰 쓰셔야 된다. 이게 당연한 얘기 같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쓴 논문을 나중에 보면 그렇지 않아요. 연결되지 않아요. 그런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잘 확인하시면서 논문을 쓰셔야 된다. 매우 중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요건 이제 수박이에요. 수박은 연구 문제가 3개군요. 실험용 수박을 선정하고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할 거다. 그 다음에 타격과 물리량과 속도 간의 가설을 설정해서 검증할 거다. 그리고 속도를 예측하는 모델을 개발하겠다라는 거고, 여기에 나와 있는 연구 문제 1, 2, 3이 있고요. 이걸 선생님 좀 크게 해볼까요? 요게 결론입니다. 요게 결론이에요. 결론도 1, 2, 3이 그대로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연구 문제 3개를 작성했으면 이거에 대한 연구 내용 3개가 나오고, 그 연구 내용 3개에 따라서 연구 결과도 나오고, 연구 결론도 나와야 된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거를 꼭 주의해서 작성하시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구 내용 결론 작성 시 유의점이에요. 계속 했던 얘기를 또 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데, 연구자는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독자는 모릅니다. 자, 한번 보세요. 사진을 찍었어. 이게 뭐냐면 타격 장치의 구성이에요. 이렇게 사진을 찍었어. 사진을 찍으면, 이거 좀 크게 해볼게요. 이걸 좀 크게 해서 봅시다. 사진을 찍으면, 이렇게 사진을 찍으면 여러분들이 이 사진을 보면서, 이게 뭐지?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 타격 장치를 구성했다는데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여기 쇠구슬이 있고 수박이 있고 요게 녹음기예요. 라고 어떻게 알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 뭘 작성해 주냐면 요런 그림을 하나 그려서 알려줍니다. 녹음기가 있고요. 수박이 있고요. 쇠구슬이 있고 여기다 삼각대를 해서 여기다가 끈을 이렇게 묶어놨어요. 이렇게 알려주는 거지. 이거를 또 글로도 쓰죠. 이렇게 좀 쉽게 모식도를 통해서 알려주지 않으면 잘 모른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OCR 한 친구들이 한 부분인데, 이것도 한번 다 지우고 크게 한번 해서 볼게요. 이거 이렇게 한 부분인데, 이것도, 어, 좌표축을 설정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수식을 세우려면 좌표축을 설정해야 되잖아? 그러면 원점은 어디고, 이게 신분증인데, 원점에서부터 신분증까지 떨어진 거리는 얼마고, 원점에서부터 광원까지 떨어진 거리는 얼마고, 우리는 축을 어떻게 설정했고, 이런 내용들을 그림으로 모식도로 그려서 알려주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 작업을 안 하면 독자들이 이거를 잘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하고 글로 써도 사실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림은 그리는 거를 매우 뭐라고 할까요? 추천합니다.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모식도를 그려서 설명하는 부분들을 매우 추천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어, 좀 독자들을 설득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연구 내용 작성 시 또 유의점으로 또 하나 꼽아볼 수 있는 거는 사용한 장치들이 있잖아요. 그 장치의 오차 범위를 제시하는 겁니다. 이 연구는 BSDF라는 장치를 썼어. 그럼 BSDF가 뭔지 써줘야죠. 그죠? 이게 여기 영어로 써놨죠? 이 친구들이. 이 친구들이 영어로 써놨는데 이런 장치고 이 장치의 파장은 얼마고 입사각도와 측정 범위는 얼마고 정확도는 얼마고 이런 내용들을 제시를 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읽는 사람들이 야 이게 이렇게 썼다는데 이걸로 잘 쓸 수 있는가? 이게 적합한 장치인가? 이런 거를 해설을 해줘야죠. 이게 발표하는 상황이면 교수님들이 물어볼 수 있어요. 이 측정 장치 오차가 얼마고 이거는 어떻게 측정하는 거고 이게 어떤 기구야? 라고 물어볼 수 있지만 논문으로 만날 때는 그런 걸 물어볼 수 없기 때문에 독자가 가질 수 있는 의문점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미리 얘기를 좀 해줄 필요가 있다. 네.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 또 이제 연구 내용 작성 시 여러분들이 꼭 유의해야 될 점입니다. 이 왼쪽에 있는 그래프 봐봐요. 이거 왼쪽에 있는 그래프 뭔지 모르겠죠.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 봐봐요.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는 인식률, 퍼센트로 나타내는 인식률과 휘도차, 칸델라 퍼 제곱미터로 나타나는 휘도차 사이의
관계입니다. 그죠? 조작 변인이 인식률이고 종속 변인이 휘도차여야 되는 거죠, 사실은. 그죠? 근데 이거 거꾸로 그려져 있어요. 학생들이 그렇게 그릴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거꾸로 그려져 있는데 X축에 조작 변인과 Y축에 종속 변인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실험을 여러 번 했으면 에러바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과 이 내용을 이제 선생님이랑 뒤에서 같이 실습을 통해서 한번 해볼 거예요. 이걸 해볼 건데, 이런 그래프는 정말 나쁜 그래프입니다. 그죠? 이런 그래프 되게 나쁜 그래프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런 그래프가 별로 없을 것처럼 지금은 생각이 되겠지만, 실제로 여러분들 내는 보고서에 이런 그래프 굉장히 많습니다. 뭐가 없냐? 축도 없고요. 가로축에 원주도 안 나와 있고요. 세로축에 원주도 안 나와 있어요. 이게 가로축은 뭐냐면 사실은 가로축은 시간이고요. 초고요. 세로축은 뭐냐면 음압이에요. 근데 이 두 개도 안 나와 있지만 이렇게 나와 있는 것도 나쁜 일이에요. 그게 뭐냐면 이게 뭔지 모르잖아. 여기가 어딘지 모르잖아. 그죠? 이렇게 데이터를, 로 데이터를 그냥 그래프에다 넣는 경우들이 되게 많이 있는데, 이렇게 로 데이터를 넣는 거는 그렇게 좋은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로 데이터를 보고 본인은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연구를 1년 동안 했으니까 본인은 알 수 있는데 독자는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로 데이터를 넣으면 독자들한테 매우 불친절한 보고서가 됩니다. 그런데 이 연구가 너무 좋아가지고 내가 진짜 이게 미치겠어가지고 이거를 정말 계속 봐야지라고 하면 뜯어서 보면서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겠지. 하지만 그런 의지가 없는데 이렇게 쓰면 엄청 짜증내고 안 보겠죠. 그럼 이해가 안 되겠지? 그죠? 그러면 아무래도 심사를 받는 거라고 하면 심사에서 되게 불리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넣는 거는 매우 문제가 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넣어줘야 된다. 그리고 이것도 예쁘게 넣어주는 게 중요하다. 여러분과 이거를 예쁘게 넣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뒤에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유의해야 할 점인데, 선생님이 이제 학생들 지도하면서 애들한테 맨날 마르고 닳도록 하는 잔소리들만 하고 있는 거예요. 뭘 유의해야 되느냐? 수식 작성할 때 수식 편집기 써서 깨끗하게 넣어줘야 됩니다. 그죠? 이거 안 하고, 어, 이미지 캡처해서 넣는 친구들이 있어요. 너무 성의 없어 보입니다. 그죠? 수식 편집기를 이용해서 넣으셔야 돼요. PPT에도 수식 편집기가 있고, 그죠? MS 워드에도 있고, 한글에도 있습니다. 이렇게 수식을 편집하는 거는, 어, 매우 조금만 찾아보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그거를 안 하고, 이거를 이미지를 캡처해서 넣는 거는 제발 하지 말아라. 매우 문제가 크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 얘기하면, 여기 밑에 적어 놓은 거예요. 여기 밑에 적어놓은 건 뭐냐면, 이 수식 1에 대해서 VA가 뭔지, L이 뭔지, W가 뭔지, T가 뭔지가 밑에 적혀 있잖아요. 그죠? 요 부분들이 매우 중요하다. 그죠? 그래서 이 수식을 적는데 가끔, L을 안 적는 경우가 있어. 그럼 안 되죠. 그죠? 그러면은 독자가 이 수식을 알아보려고 하는데 L이 뭔지를 몰라. 그러면은 이제 잘못한 거죠. 독자가 잘못한 게 아니지. 이해를 못하는 게 독자의 탓이 아니지. 쓴 사람들의 탓이죠. 그죠?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모식도 안 그려주고, 이런 거 표시도 안 해주고, 사용한 도구의 에러가 얼마인지, 뭐, 정확도가 얼마인지도 안 알려주고, 이런 일들이 매우 비일비재하게 여러분들 보고서에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그런 여러분들의 보고서를 보는 독자들은 그러면 어떤 상황이냐면, 어떤 상황이겠어? 암호를 해독하는 상황이 됩니다. 그렇게 암호를 해독하는 상황을 만들어주면, 어, 네, 여러분들한테 좋을 일이 없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네, 선생님이 잔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연구 결과. 여러분들 연구 결과 작성할 때는요, 연구 결과 작성하는 거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연구 결과를 작성할 때, 어, 그래프가 이렇게 나왔다. 연구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 라고만 쓰면 안 돼요. 뭘 써야 돼? 그 데이터가 결과가 나왔으면 그 결과에 대한 해석이 들어가야지. 이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는 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내가 하고자 하는 연구 문제에서 제시했던 내용, 서론에서 제시했던 내용을 나는 이 연구 결과를 통해서 어떻게 해석이 되니까 어떻게 해결을 했다는 건지를 적어줘야지. 그죠? 연구 결과 데이터만 훅 주고, 너 알아서 봐. 이렇게 얘기하면 매우 나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연구 결과 데이터를 제시했잖아요. 뭐가 나왔어. 그러면 뭐라는 걸 써줘야지. 여기 이제 이거를 선생님이 잘 안 보일 수 있으니까 이거 크게 한번 해서 한번 보면 이런 뜻이에요. 데이터가 나왔어. 이렇게 데이터가 나왔어. 이렇게 데이터가 나오니까 이런 것이 이랬어. 그러니까 뭐가 됐다는 거야? 언제? 이 데이터를 보면 여기 36도 부분에서 오시절이 제일 잘 될 거야. 라는 뜻이야. 라는 거를 얘기를 해주라는 거죠. 근데 이런 걸 얘기 안 해주고 그냥 뜩 보여주고 알아서 해석해. 라고 얘기한 다음에 마지막에 결론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게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가 잘 되도록 해석과 그런 것들을 잘 적어줘라. 연구 결과에 잘 적어줘라. 자, 이제 좀 또 다른 얘기를 해볼게요. 결과까지 가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많이 하는 실수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되게 불친절하게 적는 부분들에 대해서 선생님이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또 뭐가 있느냐. 여러분들 한, 한국과학 창의재단 R&E를 하다 보면 제일 처음에 뭐가 나오냐면, 잠시만요. 선생님이 이제 파일을 하나 띄우고 있는데, 공유를 이제 딴 데로 해볼게요. 이걸 여기로 가져가 봅시다. 이게 공유가 되고 있는 건가? 잠시만요. 다시 공유를 해볼게요. 네,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거를 먼저 받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장애재단 연구를 하다 보면 마지막에 뭐 중간 보고서 내라, 중간 성과 공유회 전에 보고서 내라 라고 해서 받을 텐데 연구 요약문 쓰고 뭐 과제 수행 과정 쓰고 연구 결과 써라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읽어야 돼요. 여기를. 여기 보면은 서론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뭘 쓰라는 거야? 여기 요런 형태로 쓰라는 거잖아. 글자는 요걸 쓰라는 거잖아. 그럼 RTC에서 뭘 찾아야 돼? 글자 모양과 글자 문단 복사해서 여러분들이 막 쓴 다음에 거기다가 뭘 해야 돼요? 이렇게 씌워줘야지. 그렇게 해서 글자 모양과 글자 크기를 맞춰줘야죠. 여러분들이. 그 작업을 해야 돼요. 한글을 잘 못하니까 여러분들이 한글 잘 못하더라고 생각보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라고 써. 이렇게 써. 그러면 이렇게 쓰면 여러분들한테 주는 요 내용에서 Alt C를 해요. 그러면 Alt랑 C를 같이 누르라는 얘기야. 글자 모양과 문단 모양 둘 다 복사가 떠. 그러면 그거를 이렇게 잡아서 다시 Alt C 해주면 이렇게 이 내용이 이렇게 잡힌다. 그러면은 글자 모양과 문단 모양이 같이 편집이 돼요. 그 작업을 항상 해줘. 그러니까 서론이 끝나면. 그리고 이거 지워볼게요. 요거, 위에. 서론이잖아. 여기도 Alt C 해. 그러면 글자 모양과 문단 모양이 모두 복사가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서론이라고 쓰는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 그죠? 논문을 쓰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럼 거기다가 이렇게 항상 붙여주라고. 이런 작업을 안 해주면 여러분들이 논문을 똑바로 잘 쓰지 못해요. 이런 것도 1-1이다. 그러면 나는 내가 1-1이라고 쓰는 거는 다 1-1, 1-2, 2-1, 2-3 이런 것들에다가 다 Alt-C에서 복사한 다음에 다 따라가서 거기다 이렇게 붙여주라. 그래서 똑바로 편집을 해주는 작업을 꼭 하셔야 된다. 그 다음에 테이블은 이렇게 붙이는구나. 그러면 테이블은 지금 보면 테이블과 그림이 달라요. 테이블은 위에 붙이고 그림은 어디 있어? 그림은 밑에 붙여. 그러면 테이블의 요 위쪽에다 붙이는 데다가 또 Alt C를 해서 글자 모양과 문단 모양을 다 복사한 다음에 테이블마다 가서 Alt를 다 붙여주라고. Alt C를 붙여주라고. 그런 작업들을 해줘야 된다. 여기는 이렇게 돼 있네? 그럼 여기에서 붙여서 다 복사해서 갖다 붙여주고 이 밑에도 다 붙여서 글자 모양과 문단 모양 다 맞춰주고 이런 작업을 한번 해야 돼요.
이런 작업을 해야 돼요. 그리고 표를 쓰라고 했다라고 하면 표 지금 이렇게 쓰라고 했네. 그러면 표는 여기 보면은 얘는 왼쪽 편에 맞춰져 있고 얘는 오른쪽 가운데 정렬되어 있네. 이거 다 맞춰주라는 얘기예요. 맨 위에 음영 좋네. 다 맞춰주라는 얘기죠. 맨 왼쪽과 맨 오른쪽에는 선이 없네. 이것도 다 해주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이런 걸 다 해주라는 얘기예요. 그죠? 이런 내용들을 꼭 해줘야 됩니다. 여기 표 마찬가지죠. 얘 표도 표라고 안 쓰고 테이블이라고 썼잖아요. 테이블로 쓰라는 뜻이에요. 그죠? 테이블 1이라고 쓰라는 얘기예요. 표라고 쓰지 말고 테이블 1로 쓰라는 얘기예요. 그림이 있습니다. 그림 피겨라고 써져 있네요. 피겨도 이렇게 쓰여 있고 위에 안에 들어갈 때도 피겨를 이렇게 쓰라는 얘기입니다. 테이블도 마찬가지고 테이블은 꺽쇠로 되어 있으면 테이블은 꺽쇠로 표시를 해주라는 얘기예요. 논문에서 꺽쇠로 표시하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리고 그림을 이렇게 정렬해 주라는 얘기예요. 그림 가운데 정렬되어 있으면 가운데 정렬해 주라는 뜻입니다. 그죠? 피겨가 이렇게 나와 있으면 피겨 이렇게 나오라는 얘기예요. 밑에 글자도 저렇게 쓰라는 얘기예요. 그죠? 이런 내용들을 잘 보시고 또 많이 틀리는 부분들은 어디냐면 참고 문헌이에요. 참고 문헌 글자 크기 다르죠? Alt-C에서 요거 다 복사해서 여기다 다 붙여서 이렇게 해주고 여기 위에 보면 한국, 일본, 서양 문헌 종류에 관계없이 인용순으로 번호를 작성함. 인용순으로 작성했다는 건 뭐야? 1번이 어디에 나오냐면 1번이 이 논문에서 제일 첫 번째 나온 거라는 거야. 여기에는 지금 1번이 없나? 위에 1이 없네요. 위에 1이 없는데 있어야 돼요. 요게 1인 거야. 여기 있네. 요게 1인 거야. 요게 1인데 청소년 그럼 무슨 뜻이냐면 청소년 과학 창의 연구 학술지는 과학 가로 열고 예술 영재학교 및 과학고등학교의 재학생이면 누구나 투고할 수 있는 학술지이다. 꺽쇠 1. 이거 누가 한 얘기냐? 여기 가보면 1. 송경일 씨가 2005년에 중학생 여기서 한 얘기다 라는 뜻이에요. 이건 얘기 때문에 맞지 않지. 그렇지만 그런 뜻이야. 그럼 2는 어딨냐? 2는 여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 3도 있고 4부터 7까지 있잖아. 그럼 여기 몇이 다 있어야 돼? 3도 있고 4부터 7까지 여기 다 붙어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죠? 그럼 논문을 쓸 때 내가 참고 문헌이 8개가 있다. 그럼 그 8개가 다 어디 안에 있어야 되냐면 이 논문 안에 8개가 다 있어야 되고 꺽쇠로 표시가 다 돼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꺽쇠로 표시된 게 다 여기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 표시가 여기 이제 어떻게 돼 있냐면 여기 보면 사람 이름 가로 열고 연도 점 찍고 제목 그죠? 그 다음에 게재된 논문 그 다음에 호수 쪽수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작성이 돼야 된다. 참고문헌의 배열 순서는 동양서 서양서 순으로 쓰고 동양서는 가나다 순으로 배열하고 서양서는 알파벳 순으로 연구한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지금 이런 부분들을 안 보면 달라져요. 청소년 창의 연구의 참고문헌을 작성하는 순서와 여러분들이 내는 창의과 그 중간 보고서에 참고문헌을 작성하는 그 방법이 달라. 그죠? 그리고 번호 체계도 다를 수 있어. 그죠? 번호 체계도 다를 수 있어. 그 다음에 작성 기준도 다를 수 있어. 이 내용들을 먼저 보고 맞춰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들을 맞추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이 부분들을 맞추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논문을 실어줄 필요가 없는 거지. 그죠? 여러분들은 논문 작성 시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맞춰줘야 된다. 라는 게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꼭 하셔야 되는 부분. 그럼 여러분들이랑 이제 엑셀로 그래프 그리기를 이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그 줌이 시간 관계상 잠깐 껐다가 다음번에 녹화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